안녕하세요. 이제 편입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설마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완성을 했더라도 이게 맞나 하는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5가지 항목을 절대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몇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흔히 하는 실수 탑5를 추려보았으니 무조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편입을 준비한다. 편입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절대 자기소개서에 쓰지 마세요.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대학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편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힘이 크기에 저 또한 땡땡 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너무나도 대학 타이틀만 보고 지원한 게 보입니다. 경영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어 보이나요? 편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즉, 특정 꿈을 위해 편입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해당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겠다는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좋은 예시입니다. 경영학 지식을 기반으로 비건 화장품의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땡땡 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을 지원했습니다. 본국 경영학과는 이 비즈니스 모듈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제공하기에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마케팅 지식을 쌓아나가겠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이처럼 편입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작성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했던 경험들을 나열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공모전, 대외활동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줄글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단순히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만 받았겠죠. 모든 활동에서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중심으로 기재해 주세요. 그 활동이 아무리 개인적인 다이어트나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실천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잘 만든다면 공모전 대상보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적대학에서 땡땡 광고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고 신한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관리회계, 마케팅 관리, 경영과학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땡땡 연구실에서 인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배웠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단순 사실 나열뿐입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팀원들을 이끌어 팀장으로서 땡땡 광고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디자인, 기획, 데이터에 지식이 있는 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에서 직접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 홍보를 위해 땡땡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컨플루언스 툴로 사용하여 협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융합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튼튼한 팀워크를 구축했고, 공모전 수상 이후에도 꾸준히 컨택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능력이 잘 보이는 경험입니다. 아까 잘못된 사례에서 적힌 공모전 대상보다 여기에 적힌 공모전 은상이 훨씬 더 값져 보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주체적으로 했는지 잘 보이기 때문이죠. 즉, 과정과 결과를 같이 나열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편입 이후 꿈을 생각해 나간다고 적기. 해당 전공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꿈을 설정한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편입 자기소개서에는 명확하게 진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꼭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직업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의미나 가치도 같이 기재해 주세요. 네 번째, 기본적인 형식 지키지 않기입니다. 생각보다 기본이 안 된 자기소개서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글자 수인데요. 일반적으로 1000자를 작성해야 되지만 작성할 내용이 없는 학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겠습니다. 물론 1000자를 딱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 900자 이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950자 정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글자 수 또한 작성의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문법 및 띄어쓰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소재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죠. 어떤 것이 눈에 더 잘 보이나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서 작성해 주세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거짓말 쓰기. 혹시 이게 뭐야? 하셨나요? 많은 학생들이 거짓말로 경험을 지어내고자 합니다.
물론 작성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증명을 할 수는 없으며 학교 측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10장 정도이기에 작성한 모든 내용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때 누가 봐도 증명서나 자격증, 상장 등이 있을 만한 경험을 기재했는데 증빙 서류가 없다면 오히려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진다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설마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당장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세요. 다음 영상에는 어떻게 상위 1%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